안녕하십니까. 생태조경학과 17학번 김강산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는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조경가에 대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조경가는 뉴욕의 하이라인을 만든 제임스 코너입니다. 시민사회를 위해 조경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뉴욕 하이라인의 공헌화 과정을 통해 잘 보여주었다 생각하여 제임스 코너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임스 코너 소개, 제임스 코너의 조경 가치관, 그의 대표 작품인 하이라인, 도미노 파크를 그의 가치관에 맞추어 소개한 후 얻은 교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제임스 코너는 1961년생이며 1983년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1등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86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조경학 및 도시 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미디어 및 이론, 디자인 스튜디오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2000년에 조경 건축학과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03년 뉴욕시의 지원으로 철거 위기에 있던 하이라인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져 2004년 설계 공모전의 52개 팀 중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임스 코너의 이름을 널리 떨칠 수 있게 해준 계기였습니다. 이듬해 시공을 시작해 1구간이 2009년 6월 9일에 완성됐으며 2구간은 2년 만인 2011년 6월 8일에 완공됐습니다. 현재 필드 오퍼레이션 대표이며 디자인 포럼과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경 디자인 가치관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랜드스케이프는 풍경 혹은 경관을 뜻하며 그 말은 자연적인 느낌을 가집니다. 그에 반해 어바니즘은 도시성, 도시문화라는 뜻으로 도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미묘하게 대립되는 언어가 합쳐져 두 용어 사이의 이념, 프로그램, 문화적 내용의 차이를 함께 수용하거나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제임스 코너에 의하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서로 다른 학문적 영역의 협력과 통합에 대한 청사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중요한 점은 도시 경관입니다. 도심 속의 경관을 해치는 폐건물이나 버려진 시설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도시재생을 반영한 디자인 계획으로 도시 경관을 살려내자는 태도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입니다. 즉,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 경관을 해치는 인공물을 없애는 것이 아닌 자연과 인공을 하나로 보자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러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임스 코너의 대표 작품인 뉴욕의 하이라인과 도미노 파크입니다. 우선 하이라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라인은 1930년대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건설한 고가 철도입니다. 고가 철도는 개통 후 뉴욕의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라인은 철도 화물 수송량 감소로 운행 구간이 차츰 줄어들었고 1980년 하이라인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방치된 하이라인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선 녹슬고 혐오스러운 산업 폐기물로 도심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뉴욕시는 맨해튼을 관통해 연결된 2.4km의 열차선로인 하이라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후 곧바로 하이라인 친구들이 결성돼 철거 입장을 내놓은 뉴욕시를 설득하고 각종 단체, 유명인사,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10년 세월에 걸쳐
이 노력을 계속했고 마침내 하이라인 철거를 막아냄과 동시에 2011년 뉴욕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하이라인 공원을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재탄생된 하이라인은 2014년 섹터 3이 완성되면서 길이 2.4km, 높이 9m의 공중 산책로가 뉴욕에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하이라인은 그림과 같이 철로에 다양한 수목과 식물을 식재해 산책로로 조성했습니다. 산책로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라인은 자연과 인공을 나누지 않고 조화시켜 만들어낸 제임스 코너의 조경가치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곳은 제임스 코너의 또 다른 대표 작품인 도미노 파크입니다. 1865년에 지어진 도미노 설탕 공장은 미국 설탕 소비량의 98%를 생산했을 만큼 브루클린 공업 지역을 상징하던 곳이자 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950년대 옥수수나 비트를 원료로 하는 감미료가 출시되면서 설탕을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공장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결국 2004년 문을 닫습니다. 2007년에 이곳이 랜드마크로 지정되었고 본격적으로 이곳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은 2012년 뉴욕 브루클린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 회사 투트리스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도미노 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대규모 부지를 사들였고 저소득층 7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와 2,700여 명의 직원이 머무를 수 있는 사무실을 짓는 동시에 약 2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하는 재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원의 유지, 보수 및 운영 또한 시가 아닌 투트리스 매니지먼트가 맡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도미노 파크의 설계를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이 맡게 되었고 그래서 하이라인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하이라인 공원이 재생에 초점을 두었듯이 이곳 또한 공장의 많은 부분을 활용하였고 최대한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공원의 의자와 단식 벤치는 모두 공장에서 나온 목재로 재활용했으며 공장에 있던 외팔부, 계류장, 나사 컨베이어, 4개의 거대한 시럽 탱크 등 다양한 예전의 시설물들을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설치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야생화 밭으로 꾸며 도심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이 아닌 과거의 유산이었던 요소들을 잘 보존하는 동시에 새롭고 아름답게 단장시켜 미래 세대에 남겨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실천한 작품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제임스 코너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도 꺼려하는 도시의 녹슬고 사용되지 않는 산업 폐기물을 누구나 가서 산책하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그냥 도시의 빈 공간을 녹지로 채우는 디자인보다도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가치 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반영한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참고 문헌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